아들을 찾아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설이야담 고구려 편입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주몽은 마침내 고구려를 건국했습니다. 송영왕을 굴복시키고 나라의 기틀을 다져가는 주몽. 그러나 밤마다 북녘 하늘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여에 남겨두고 온 아들 유리, 만삭의 아내에게 남긴 단 하나의 징표, 부러진 칼. 그 칼 조각을 찾아 천리길을 떠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도 모른 채 자란 소년 유리. 과연 그는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밤 10여 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부자 상봉의 감동이 펼쳐집니다. 부러진 칼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전설이야담을 만들어갑니다. 그럼 아들을 찾아서 지금 시작합니다. 제1막 제1장 부러진 칼, 이어지는 운명. 이것은 아버지를 찾아 천리길을 떠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고구려 건국 후 10여 년 주몽은 현명한 군주로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영토는 넓어지고 백성은 늘어났으며 고구려의 이름은 사방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왕의 마음 한편에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부여에 두고 온 아내 예씨, 그리고 태어났는지조차 모르는 아들. 대소 왕자의 추격을 피해 급히 떠나야 했던 그 새벽, 주몽은 만삭의 아내에게 부러진 칼 한 조각을 남겼습니다. 아들을 낳거든 이것을 주시오. 7모난 돌 위 소나무 아래에 나머지 반쪽을 숨겨두었소.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을 이어줄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한편 부여 땅에서는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 없는 소년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유리라는 이름의 그 소년은 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만으로 아버지를 그려왔습니다. 천재의 손자 신궁주몽, 남쪽에서 나라를 세운 영웅. 그러나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서서히 원망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찾음입니다. 유리가 아버지를 찾는 것은 단순한 혈육의 만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여정이며 운명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부러진 칼이 하나로 합쳐지듯 떨어져 있던 아버지와 아들의 운명도 마침내 하나로 이어집니다.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보면 주몽이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가 남긴 징표는 반드시 아들에게 전해질 운명이었고 아들은 반드시 아버지를 찾아올 운명이었습니다. 사필귀정 모든 일은 결국 바른 길로 돌아갑니다. 헤어졌던 부자는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필연적 여정이 시작됩니다. 제1막 제2장 어머니의 유언. 유리가 16이 되던 해 어머니 예씨가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남편을 기다리며 홀로 아들을 키우며 쌓인 고단함이 한꺼번에 밀려온 것이었습니다. 유리는 밤낮으로 어머니 곁을 지켰지만 예씨의 기력은 날로 쇠해져 갔습니다. 유리야, 가까이 오너라. 어느 날 밤 예씨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유리가 어머니의 손을 잡자 그 손은 낙엽처럼 마르고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세요. 예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떠나시던 날 징표를 남기셨다. 부러진 칼 한 조각을 내게 주시며 말씀하셨지. 아들을 낳거든 이것을 주시오. 나머지 반쪽은 7모난 돌 위 소나무 아래에 숨겨두었소. 유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징표가 있었나요?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유리야. 대소왕이 내 아버지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아느냐? 주몽의 아들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내가 위험해질까봐 숨겨왔다. 예씨는 품에서 낡은 천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녹슬고 부러진 칼 조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남기신 것이오니 내가 가져라. 그리고 나머지 반쪽을 찾아 아버지를 찾아가거라. 유리는 그 칼 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닿는 차가운 쇠의 감촉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예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아니, 나는 이미 너무 오래 기다렸다. 내 아버지를 원망한 적도 있었지만 그분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너를 지키려고 떠나신 것이야. 어머니의 마른 손이 유리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부디 아버지를 찾아가거라. 그리고 원망하지 말아라. 약속해다오. 유리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약속합니다, 어머니. 반드시 아버지를 찾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은 씨앗이 되어 유리의 가슴속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제2막 제3장 숨겨진 칼을 찾아서 어머니에게서 받은 칼 조각을 품에 안고 유리는 나머지 반쪽을 찾아 나섰습니다. 7모난 돌 위 소나무 아래 아버지가 남긴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유리는 먼저 자신이 태어난 옛집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뒷산의 바위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소나무 아래를 파헤쳤지만 칼은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7모난 돌이라 대체 어디란 말인가? 유리의 두벗, 옥지와 구추가 함께 찾아다녔습니다. 유리, 혹시 7모난 돌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 옥지가 물었습니다. 유리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천재의 손자라 하셨다. 혹시 하늘과 관련된 것일지도. 구추가 말했습니다. 북두칠성, 7개의 별을 뜻하는 것 아닐까? 유리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래, 북두칠성이다. 북두칠성 모양의 바위를 찾아야 해. 새 청년은 다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집 뒤편 언덕 꼭대기에서 이상한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7개의 돌이 북두칠성 모양으로 박혀있는 곳. 그 옆에는 오래된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다. 유리는 소나무 뿌리 근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파고 또 파고. 얼마나 지났을까? 손끝에 단단한 것이 닿았습니다. 녹슬고 부러진 칼 조각. 유리는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어머니에게 받은 칼 조각을 꺼내 맞대어 보았습니다. 두 조각이 완벽하게 맞물렸습니다. 아버지. 유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여 년간 보지 못한 아버지. 이 칼만이 그와 아버지를 이어주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옥지와 구추가 유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찾았구나, 유리. 이제 아버지를 찾으러 가자.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 대신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제2막 제사장 천리길의 실현. 유리는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반드시 아버지를 모시고 돌아와 어머니를 데려가겠습니다. 예씨는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조심해라, 유리야.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거든 내 말을 전해다오. 원망한 적 없다고.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다고. 유리는 어머니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길을 떠났습니다. 옥지와 구추가 동행했습니다. 부여에서 고구려까지는 1000리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세 청년은 험난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련은 태백산맥의 험준한 산길이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과 울창한 숲을 헤치며 나아가야 했고, 밤이면 맹수의 울음소리에 잠을 설쳤습니다. 유리, 이 길이 맞는 거냐? 구추가 지쳐 물었습니다. 맞다. 남쪽으로 계속 가면 고구려가 나온다고 했다. 포기하지 마라. 두 번째 시련은 불어난 강이었습니다. 장마로 강물이 범람하여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물이 너무 거세. 옥지가 걱정했습니다. 유리는 강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상류에 쓰러진 큰 나무가 걸쳐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기로 건너자. 세 청년은 미끄러운 나무 위를 조심스럽게 건넜습니다. 구추가 중간에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질 뻔했지만 유리가 재빨리 손을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세 번째 시련은 도적대였습니다. 어느 고갯마루에서 10명 남짓한 도적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까진 것을 모두 내놓아라. 유리는 품속에 칼 조각을 움켜쥐었습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비켜라. 우리는 갈 길이 바쁘다. 도적의 두목이 비웃었습니다. 허허, 겁도 없는 놈이로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유리는 어릴 때부터 갈고 닦은 무예로 도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옥지와 구추도 힘을 보탰습니다. 마침내 도적들이 달아났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시련을 겪으며 세 청년은 한 걸음 한 걸음 고구려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제2막 제5장 졸본성의 문 앞에서 한 달여의 여정 끝에 유리 일행은 마침내 졸본성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높은 성벽, 펄럭이는 깃발, 이것이 아버지가 세운 나라 고구려였습니다. 유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왔다. 그러나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무장한 병사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멈춰라. 어디서 온 자들이냐? 병사가 창을 겨누며 물었습니다. 유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부여에서 온 유리랍니다. 대왕 전하를 뵙고자 합니다. 병사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부여에서? 부여는 우리의 적국이 아니던가. 혹시 첩자가 아닌가? 옥지가 분개하여 나서려 했지만 유리가 막았습니다. 저는 첩자가 아닙니다. 대왕 전하께 꼭 전해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발 통보만 해주십시오. 병사들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유리를 훑어보았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젊은이. 그러나 그 눈빛에는 범상치 않은 기계가 서려 있었습니다. 잠시 기다려라. 한 병사가 안으로 들어가 보고했습니다. 얼마 후 성문이 열렸습니다. 대왕 전하께서 들라하셨다. 무기를 버리고 따라오너라. 유리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제 곧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10여 년간 그리워했던 아버지를. 궁전으로 향하는 길, 유리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돈된 거리, 활기찬 상점들, 웃음꽃 피는 아이들. 이것이 아버지가 세운 나라구나.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여 이렇게 번성한 나라를 만들었구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침내 정전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옥좌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위험 있는 자태, 날카로우면서도 깊은 슬픔을 품은 듯한 눈빛. 어머니에게서 수없이 들었던 그 모습. 아버지. 유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여에서 온 유리, 대왕 전하를 뵙습니다. 제3막 제6장 부러진 칼이 하나 되는 순간 주몽은 옥좌에서 유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유리라 하였느냐? 부여에서 왔다고. 그러하옵니다, 전하. 유리는 고개를 들어 주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저는 전하의 아들입니다. 정전하니 술렁였습니다. 신하들이 놀란 눈으로 웅성거렸고 왕비 소선호의 얼굴에도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주몽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기대와 의심, 그리움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유리는 품에서 두 조각의 칼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한 조각은 어머니께서 주셨고 다른 한 조각은 7모난 돌 위 소나무 아래에서 찾았습니다. 주몽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7모난 돌 위 소나무 아래?
그는 계단을 내려와 유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 조각들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똑같이 녹슬고 부러진 칼 자루. 새 조각을 맞대자 완벽하게 하나의 칼이 되었습니다. 주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유리야, 내 아들. 10여 년 만에 부자 상봉이었습니다. 유리도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이십니까? 저는. 주몽은 유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굵은 팔로 아들을 감싸 안으며 흐느꼈습니다. 미안하다 유리야. 이 아비가 너를 지키지 못했다. 내 어머니와 너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유리는 아버지의 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망하지 말라고. 아버지는 저를 버린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떠나신 것이라고. 주몽이 더욱 세게 아들을 안았습니다. 예시가, 내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느냐? 내 아버지, 그리고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다고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정전에 있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소선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러진 칼이 하나로 합쳐지듯 아버지와 아들의 운명이 마침내 하나로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제3막 제7장 슬픔 속에 피어나는 결의. 부자 상봉의 기쁨도 잠시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리가 도착한 지 열흘 후 부여에서 급보가 왔습니다. 어머니 예씨가 유리를 떠나보낸 직후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유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주몽도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자신을 위해 평생을 기다려준 여인, 결국 만나지 못하고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예씨, 미안하오. 끝내 당신 곁에 가지 못했소. 유리는 며칠간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했습니다. 아버지를 찾으러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다니 차라리 곁을 지켰어야 했나 하는 자책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소선호가 찾아왔습니다. 왕자님,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유리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선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일찍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그 슬픔을 압니다. 하지만 왕자님, 어머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유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왕자님이 아버지를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자님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지시면 어머님께서 슬퍼하시지 않을까요? 유리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왕비마마, 어머니께서는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라고, 아버지를 찾아가라고. 소선호가 유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님의 뜻을 이어받으세요. 슬픔을 딛고 일어나 훌륭한 왕자가 되세요. 그것이 어머님을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유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왕비마마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뜻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기다리신 그 뜻을 저는 이곳에서 이루겠습니다. 슬픔은 결의가 되었습니다. 눈물은 다짐이 되었습니다. 인과응보. 어머니가 뿌린 사랑의 씨앗은 아들의 마음에 단단히 뿌리내렸습니다. 제3막 제8장 고구려 왕자의 탄생. 유리는 고구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주몽은 유리를 정식으로 왕자로 책봉하고 직접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활쏘기, 말타기, 검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이치까지. 유리야, 왕이 되려면 무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하고 어진 정치를 펼쳐야 한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 유리는 밤낮 없이 노력했습니다. 특히 활쏘기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여 아버지 주몽의 버금가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로구나. 주몽이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한편 왕실에는 미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선호에게는 이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비류와 온조. 그들은 유리가 적장자로서 왕위를 이을 것이라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두 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비류, 온조. 우리는 비록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의 피를 나눈 형제다. 나는 너희와 다투고 싶지 않다. 함께 이 나라를 위해 힘쓰자. 비류가 대답했습니다. 형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온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요. 겉으로는 화목해 보였지만 씨앗은 이미 뿌려져 있었습니다. 이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주몽은 유리와 함께 성로에 올랐습니다. 유리야, 저 하늘을 보아라.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아직 작은 나라다. 하지만 저 별들처럼 언젠가 온 천하를 비추는 큰 나라가 될 것이다. 내가 그 꿈을 이어가거라. 유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뜻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사필귀정. 떨어져 있던 아버지와 아들은 마침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고구려의 미래를 밝히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유리는 훗날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고구려의 제2대 왕 유리명왕이 됩니다. 아버지가 시작한 꿈을 이어받아 더 크고 강한 나라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부러진 칼 하나로 천리길을 떠난 아들 유리. 10여 년 만에 이루어진 부자 상봉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어머니 예씨의 죽음이라는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유리는 어머니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고구려의 왕자로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하지만 왕실에는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소선호의 아들 비류와 온조, 그리고 적장자 유리. 한 아버지를 둔 세 형제의 운명은 어디로 향할까요? 다음 이야기 새 왕자의 운명에서
형제들의 갈등과 선택이 펼쳐집니다. 고구려는 하나로 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갈라지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전설의 아담과 함께 해주세요. 오늘 밤도 편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